자,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전체 동문모의고사 3회차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1번이죠. 여러분, 법률 유보에서 이야기하는 법률은 관습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습법에 근거를 뒀어 라고 하면 그거는 법률 유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애매해지잖아요, 사실. 그쵸? 관습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게.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다 아시죠? 예산은, 그쵸? 법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산은 법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3번.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의 원칙은, 자, 잘 읽으셔야 돼요.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모든 걸 다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라는 얘기다. 4번. 행정청이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밑줄 그어볼까요?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 재량준칙이죠.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죠. 를 제정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여러분, 행정규칙은 법률의 근거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번. 비례 원칙. 자, 1번.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 자,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당연하겠죠. 경중을 따져야지 왜 안 따지겠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도로교통법상에 요거 잘 나오죠. 이제 새로운 법으로 바뀌었지만 국법에 위반된 음주운전 전과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자, 그건 비례 원칙이 위반되지 않습니다. 3번.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를, 요거. 자, 여기서의 양수인을 우리가 무슨 양수인이라고 불러요? 선의의 양수인이라고 부르죠. 모르고라고 했으니까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선의의 양수인은, 자, 선의의 양수인한데, 자, 최장기인 6개월의 사업정지를 때리는 것은 너무 심했다라는 판례가 있죠. 재량권을 일탈하는 것이다 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3번도 맞는 거고. 자, 회분함량 기준치를 0.5%를 추가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수입 노경, 보건 쪽에서는 양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0.5%가 됐든 0.1%가 됐든 0.0001%가 됐든 어쨌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전량 폐기하거나 반송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는 4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공무수탁 사인 문제네요. 자, 기업번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도 가질 수 있죠. 또 공무원의 지위도 가질 수 있죠. 자, 니은번. 자, 국가가 공무수탁 사인의 공무수탁 사무를 수행하는 감독하는 경우에는 수탁 사무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맡긴 공무를 수탁한 목적에 맞게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한 목적성까지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니은번도 맞고. 디귿번. 민영교도소 등의 공무수탁 사인이죠. 민영교도소 대표적인. 리을 원천징수 의무자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보지 않았죠. 그래서, 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판단 여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1번. 판례는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재량이 인정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분하는 견해. 자, 견해에 의하면 재량은 법률 효과의 선택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판단 여지는 법률 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므로 양자는 성질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 재량은 이걸 구분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구분하는 사람들은 3개월 줄까 6개월 줄까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런 것들을 재량이라고 이해를 하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재량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판단 여지는 이것이 유법이 되는 사항인지 유법이 되지 않는 사항인지에 대한 그 요건에 대한 인식 문제로 본다. 이런 문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분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무원 임용에 대한 면접, 판단 여지, 재량이죠. 자, 신청자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은 자유재량에 속한다. 맞습니다. 4번,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내려진 행정청의 판단은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재량을 일탈한 거죠. 위법한 겁니다. 절차 위반이에요. 그러면 법원에 당연히 통제 대상이 되겠죠. 재량 일탈 사항입니다. 자, 5번 허가 보겠습니다. 허가. 자,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 성질의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규칙 사유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축 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걸로 라도 사용을 해야 되거나 팔아야 되니까 신청할 수 있겠죠. 건축 허가가 철회가 돼야 이걸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석유 판매업 허가는 소위 틀렸죠.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때문에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2번에 3번 판례에서 봤던 것처럼 규칙 사유는 네, 넘어가죠. 그래서 양수이견에까지 효력을 미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3번 기부금품 모집허가의 법적 성질 강화성 허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같은 법 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의무나 모집행위를 허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허가라고 한다면 맞아요. 4번 주류 판매업은 강학상 허가이므로 맞아요. 자, 주세법에 열거된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는 없다. 자, 허가죠. 여기 기속. 자, 주류를 판매하는 거하고 만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특허죠. 이거는 재량이겠죠. (6번) 볼까요?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허가 및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해서 약사에게 자, 한약 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성 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특허는 허가와 달리 직접 법규에 의해서 내려지는 법규 특허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법규 특허 가능하다. 법규 특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3번이 틀렸죠? 3번이. 자, 여러분 허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어요? 허가는 할 수 있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불이 허가라고 그랬잖아. 파란불이 허가예요. 자, 그런데 특허란 뜻 자체가 어떤 특정인에게 너만 해라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특허를 줄 수는 없습니다. 특허는 반드시 특정인에게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허가와 특허의 상대방, 여기서 특허가 잘못돼서 특허. 허가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할 수 있겠지만 특허라는 것은 특정인에게만 해야 된다. 자, 4번. 관할행정청은,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관할행정청은 공유수면 메린 머너, 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공유수면 메린 머너 뭐예요? 특허죠. 특허는 재량이에요, 기속이에요? 재량이죠. 재량은 부관 붙일 수 있어요? 네. 여기 딴 순서대로 딱 떠올라요. 공유수면 메린 면허 딱 보는 순간.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다음 행위 중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번, 토지 분할 신청 거부 행위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아니고 지목 변경 신청, 그 다음에 단축물대장 직권 말소 행위 처분성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몇 번인가요?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하자 승계 볼게요. 하자 승계. 하자 승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자 승계. 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우시 군계획 설정과 실시 계획 인가는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 계획 결정의 하자는 실시 계획 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예, 승계되지 않는다가 맞는 거죠.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선행행위의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에 대한 논의에 실익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무효인 경우에는 하자 승계를 논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승계되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선행처분인 업무정지처분과 후행처분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처분이 독립된 처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승계되지 않았고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치가 가는 것이 아닌 때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자, 맞는 말이고요. 9번 가겠습니다. 9번. 자, 행정행위 실효와 관련해서 신청에 의한 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허가도 당연히 실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허가행위의 허가 취소 처분은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2번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 경기부진을 이유로 2015년 8월 3일 날 잦은 폐업했고, 이에 시장은 잦은 폐업을 이유로 9월 10일 날 영업허가를 취소했어요.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효력은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의해 소멸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8월 3일 날 잦은 폐업 시 이미 소멸했습니다. 잦은 폐업 시 이미 소멸했다. 자, 1번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거고,
실효가 된 시점은 잦은 폐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자,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는 별개의 행정행위에 의해서 원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행정행위의 실효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당연히 기존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직권 취소라는 것도 하나의 행정행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권 취소라는 이름의 별개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원래 있었던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직권 취소지만 실효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실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실효라고 얘기할 때 당연실효 이렇게 붙이죠 앞에. 예, 그리고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4번 잦은 폐업 시 영업허가는 자동적으로 실효되므로 그 후 다시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영업허가가 그 효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신청하는 거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10번 보겠습니다. 사전통지는 침입적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미리 하는 것을 사전통지라 이야기하는데 1번 침입 처분이든 부담적 처분이든 다 똑같은 말이죠. 자, 부담 처분 혹은 침입 처분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를 안 할 수 있다.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사전 통지 안 할 수 있나요? 안 할 수 있죠. 긴급하거나 아니면 통지가 곤란하거나 통지가 불필요하거나 긴급 곤란 불필요. 긴급 곤란 불필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를 할 수 있죠. 2번 행정지도의 방식으로 사전고지가 이루어진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수리 취소. 여러분 잘 보세요. 지하수 이용 개발 이용 신고 수리 취소. 수익적입니까? 침익적입니까? 취소까지 하면 침익적인 거죠. 침익적. 자, 할 때는 그러니까 취소 처분을 할 때는 당연히 자, 사전 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3번. 자, 군인사법령에 의해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었는데 사전 통지를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진급 선발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위법합니다. 정답은 3번. 4번. 행정청이 관광진흥청 규정에 의해서 유원시설업자 지휘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겐 침입적이죠. 그러니까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정보공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10일 동그라미 10일 이내에 공개할 건지 말 건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10일 연장할 수 있고요. 10 플러스 10. 2번 보겠습니다. 사립대학교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죠. 정보공개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자, 맞고요. 근데 뒤가 틀렸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자, 국비의 지원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립대학교도. 자, 그래서 이번에 틀렸고 증권업협회. 증권업협회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증권업협회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학교랑은 다르죠. 증권업협회는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4번 사립학교에 대해서 정보공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적용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행정상 즉시강제.
어떠한 그쵸 의무이행 수단이 급박하거나 급박성 그 다음에 이거밖에 할 게 없어. 즉 보충성 다른 말로 최우수단성 그 다음에 뭐 비례성 소극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즉시강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업본 보겠습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자, 밑줄 그으세요.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뭐 보충성이나 비례성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 비례성이군요. 급박성입니다. 기억번 급박성. 급박성이 아니라 보충성. 죄송합니다. 보충성. 자, 니은번. 즉시강제로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고 보호하자는 공익과 즉시강제에 따른 권익침해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울로 재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즉시강제다. 왜냐하면 권한침해가 너무 직접적이고 빠르니까. 디귿번 불법 계획물을 발견한 경우, 네, 이거는 영장주의에 위배됩니까?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위배되지 않습니다. 리을번 즉시강제에 앞서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법 절차의 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미음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일반법이 이미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틀렸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일반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 여러분 소방차 가야 하는데 자동차가 막고 있으면은 소방차 앞에 있는 자동차 드러내고 소방차 진입하죠. 이런 건 이제 소방기본법에 있을 거고. 그렇지? 다 개별법마다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재난 시에 긴급하게 이제 강제를 실시한다거나 뭐 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법, 관리법 이런 거에는 이제 그 즉시 입원시킨다거나 강제 격리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개별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디귿 미음으로 가주시면 되고 13번 가겠습니다. 자, 해양수산부 소속 선방검사 담당 공무원이 갑이에요. 자, 기관의 노후 등으로 화재 위험 있는 선박에 대해서 선박안전법에 의해 선박검사 증서를 교부했고 자, 교부했고 그 선박은 항해기간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승객 여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권한행사의 혜택으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맞습니다. 위 사건에서 선박안전검사는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니은번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기하는 경우라도 공무원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구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이에 따르면 위 사건에서 공무원의 중과실이었을 때 유가족은 국가와 공무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자, 중과실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배상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다음에 디귿 국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불법행위 상황, 손해에 기한 기여 정도 등을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번 일반 승객의 유가족이 사망 승객의 유가족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상심의위원회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칠 수도 있지만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기역, 디귿, 니을이 맞고 니은만 틀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영조물 책임 국가배상법 5조. 피해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변도로에 있던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자, 키워드 나왔어요. 서로 모순된 신호. 들어오는 바람에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고장은 현재 기술 수준상 예방할 방법이 없대요. 그럼 예방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모순된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계속 부딪히라고? 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손해배상할 때, 영조물 손해배상할 때, 이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다툴 때, 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죠. 통상 갖추어야 될 안전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모순된 신호는 너무했잖아. 이건 사고를 유발하는 건데 이게 뭐 기술적인 수준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그럼 신호기 설치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고를 유발하는 건데 자 이런 거는 통상 갖춰야 될 안전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당연히 인정해야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데 포함되죠, 당연히.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얘기하죠. 항상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가 있을 때는 정신적 피해 따라갑니다. 생명, 신체, 재산 피해는 정신적 피해 따라가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겠네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광역시와 국가가 14번. 13번에 4번이 없네요. 그쵸? 여러분도 없죠? 죄송합니다. 편지가 네. 다행이네. 그래도 정답이 4번이 아니라서. 4번. 네. 어쨌든 뭐, 나중에 인터넷 올릴 때 이거는 추가해서 올려야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그쵸? 이거는 광역시나 뭐 배상 책임자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기속 주체나 비용 부담자 둘 다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푸셨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15번. 행정상 15번. 다음 보기 중 판례 원고 적격 인정하는 건 모두 몇 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원고 적격. 자, 학과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전공의 다른 교수의 임용으로 학습권이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기네과도 아닌데. 자, 니은번. 자, 여러분, 제약회사. 자, 제약회사가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에 대한 일단 요거 일단 자, 뭡니까? 여러분, 처분이라는 걸 일단 처분고시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약제 급여, 비급여 처분고시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로 제약회사가
원고 적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까? 있어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 맞는 거 원고 적격 인정합니다. 자, 담배 여기서는 일반 소매인, 구매 소매인 챙겨야 되죠. 일반 소매인이 신규 구매 소매인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을 갖지 않습니다. 일반 소매인, 일반 소매인까지끼리는 같더라도 우리 1번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 이후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때 당연히 원고 적격 갖고 있죠. 정답 2번. 자, 16번 보겠습니다. 1번 건축법 이게 대표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죠.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되는데 준수하지 않았어. 근데 건축물이 이미 지어졌네. 그럴 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2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가 취소된 후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요? 없죠. 이미 취소를 해봐야 어떻게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인데.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훨씬 낫겠죠.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3번. 그쵸? 자, 3번은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사전 승인, 사전허가, 막, 부부 인허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 무슨 말씀 드렸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별도로 처분성을 갖는다. 독립적으로 처분성을 갖는다. 두 번째로는 본 처분이 생기면 거기에 다 흡수된다. 자, 이게 이제 다 흡수된다는 얘기죠.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원자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의미가 없어요. 다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소송은 뭘 가지고 해야 돼?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지. 원자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안 돼요. 소이익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거는 소송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자로 건설 허가 처분을 가지고 소송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4번. 4번은 여러분 2번과 비슷한 건데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이 취소되면 이거는 여러분이 잘 이렇게 모르실 수 있는 건데 그럼 모르셔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거 입주하잖아. 입주. 분양받아, 분양. 분양받아가지고 입주. 그러니까 그냥 있는 아파트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들어가는 그런 거 분양이라고 하잖아. 그럴 때, 그런 데는 사용검사라는 걸 받아야 돼요. 사용검사는 근데 분양 사업자가 이해가 걸려 있는 거야. 분양 사업자가 사용검사를 통과를 해야 분양을 하겠지. 그런데 이미 분양을 사용검사 할 때쯤 이미 근데 이 분양 들어갈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정해져 있어요.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정해져 있어. 근데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가 보니까 이렇게 엉망인데 왜 사용검사를 통과시켜 줬냐. 해봐야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중요한 말은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 처분에, 그러니까 사용검사 처분의 당사자는 분양 사업자예요. 분양 사업자가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입주자는 그게 사용검사를 받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분양 사업자를 대상으로 뭐를 해야 돼?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어.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사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양받았을 때는 이런 약속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들어가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민사소송은 가능하더라도 이게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어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소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법률상이익이 없다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7번, 18번, 19번, 20번 네 문제 남았는데 굉장히 쉽죠? 빨리 갑시다. 빨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 사정 판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이 한 10초 만에 푸셨으리라 봅니다. 사정 판결. 법원이 사정 판결을 함에 있어서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있게 된 손해 정도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죠.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돼. 배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주는 거야. 알아봐 주는 거야.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위법성을 어디다 써야 돼요? 사정 판결은 위법한 거죠. 주문에다 위법성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주문의 위법성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안 나온 것 중에서 소송 비용은 누가 돼야 돼요? 피고가 돼야 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갈 수 있고, 이 정도까지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조사를 해줘야 된다. 뭐 이 정도만 챙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이 당연히 답이죠, 여러분. 3번이 답이라는 거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선지는 4번입니다. 4번. 답은 3번이고 4번은 꼭 알고 계세요. 자, 위법 여부 판단 시점은 처분 시, 그 다음에 사정 판결 필요성 판단 시점은 판결 시. 이거 잘 헷갈리지 마시고 구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8번 가겠습니다. 18번도 여러분 아주 빨리 푸셨으리라 보는데, 자,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해서 당연히 무효확인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제3자의 소송차가 인정돼요. 3번,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당해행정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만 규정상 간접강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제사간 이렇게 사실은 간접강제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치? 취소해서도 인정되는데 그거보다 중대 명백한 무효에서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근데 여러분은 어차피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간접강제는 무효해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은 3번. 자, 4번은 무슨 얘기냐면,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밝힌 경우가 아닌 한, 이렇게 돼야 되지. 명백하다고 밝혔으면은 취소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네. 자, 여러분 사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보다 더 중대 명백해야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무효는 이 취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센 거라는 거예요, 무효가. 그러니까 이 약한 거는 여기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근데 나는 취소 자체를 하지 않겠어라는 입장 표명을, 나는 그냥 이 무효가 안 돼? 그래? 그러면 나는 그냥 받아들일게. 이렇게 본인이 명시적으로 그걸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무효 소송에서는 취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번은 경우가 아닌 한, 이 정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경우가 아닌 한. 19번 민중소송. 자, 1번. 자, 주민소송의 유형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럼 민중소송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소송의 유형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2번.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어요.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객관적 소송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맞는 말이고 3번 틀렸죠. 여러분. 자, 민중소송, 객관소송은 객관소송 법정주의가 있어요. 객관소송 법정주의. 객관소송 법정주의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법률이 정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 때나 아무거나 민중소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한 경우, 선거소송과처럼 선거소송이나 주민소송처럼 딱 법률이 정한 경우에 딱 해당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한 사람이, 법률이 정한 자가 해야 되는 게 객관소송 법정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법률에서 정해진 자가 하는 겁니다. 되죠? 그 다음에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합니다. 넘어갈게요.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마지막.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이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재결의 취지에 따라 뭐 해야 됩니까? 처분해야 하죠. 처분은 이행 명령 재결이 있는데 처분해야 되지. 틀렸습니다. 처분해야 한다. 2번. 이거 당연히 이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쵸? 당연히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3번. 자,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에 신청한 처분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합니까? 반하지. 기속력에 반해서 위법합니다.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지 왜 양립할 수 없는 처분. 그러면 안 되죠. 말을 들어야 되죠. 4번.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된 때는 당연히 지체되었음을 지체 없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우리 잘하면 오늘 4교시에도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1시 잘하면 4교시에도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5교시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쉬고 나서 얼마를 드릴까요? 다시 문제 풀기. 근데 다시 문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야. 한 10번씩은 봤겠지 지금까지? 그치? 그러면 어때요? 20분에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그냥 막 찍기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운 대로 푸는 거야, 여러분. 나 이거 답 아는데? 그렇게 그냥 푸세요. 여러분 실제 시험도 그렇게 푸셔야 돼.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라고 해서 여러분 시험장 가서 여러분이 막 고뇌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서 문제 풀 것 같죠? 그럴 시간 없어요. 딱딱딱 기계적으로 푸는 거야. 왠지 답은 같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찍고 가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생각하고 유추하고 해야 될 거는 국어 독해, 영어 독해 정도? 다른 건 다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솔직히.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분 정도 시간 좀 있다가 끝나고 나서 20분 정도 시간,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드릴 테니까 40문제에 대해서 출제 포인트만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잘 보시고, 보시고, 이거 끝내기 전에 잔소리 딱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우리 유튜브나 인강 듣는 학생들도 꼭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 자, 제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상담할 때도 다 드리는 말씀인데, 국가직 합격한 사람이 지방직도 합격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국가직 합격한 사람이 지방직 합격하는 거, 둘 다 합격하는 확률보다 그냥 지방직에 합격한 사람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국가직에서 내가 잘 못 봤다고 지방직까지 가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지. 오히려 그게 정확한 표현이지. 그러니까 국가직은 최대한 마음 편히 보는 사람이 승자예요. 붙든 안 붙든. 그리고 솔직하게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국가직의 특수 직렬을 지향하시는 분 빼고는 대부분 국가직 지방직 붙으시면 뭐 내 경험상으로는 거의 지방직 선택하시더라고. 거의 지방직 선택을 많이 하세요. 일단 가까운 데 근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직은 가장 마음 편하게 보고 오는 사람이 승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택 과목 없어졌으니까 선택 과목 제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커트라인이 평균으로 뜨겠죠. 내년부터는 평균으로 뜰 거야. 이제 7급처럼 평균으로 뜨는데 평균으로 뜨면 뭐 예를 들어서 90 이렇게 뜰 거야. 90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90점인 사람이 95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75점인 사람이 90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땐 여기서 싸움이 날 거야. 여기서 결판이 날 거겠죠. 요 사이에서 커트라인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A가 쉬울까요? B가 쉬울까요? B가 훨씬 쉬워.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B가 더 쉬운 건 확실해요. 90점인 사람이 95, 근데 이 사람도 두세 달 걸릴 거고 이 사람도 두세 달 걸릴 거란 말이야. 오히려 이 사람은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 빨리 휘발돼가지고. 국가직 끝나고 지금 국가직 끝나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가직 때 75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요 시점에서 우리가 경쟁을 한다니까. 요 시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가직을 보러 갈 때 여러분들 보러 갈 때 끝나고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국가직 끝나는 날 어쨌든 학원문 열려 있겠죠. 그러면 국가직 끝나는 날 학원 오는 사람 치고 떨어진 사람을 내가 많이 못 봤다. 근데 붙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직은 그냥 모의고사 보고 온 것처럼 근데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면은 학원 오면 보잖아. 그냥 그런 것처럼 학교 가는 거야. 그럼 학원에서 모의고사 끝났다고 여러분 학원 하십니까? 학원에? 모의고사 학원에?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학원 안 하잖아. 그치? 수업도 있고 뭐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자습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 시험 보고 그냥 하고 나서 공부하시고. 근데 나는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하루 정도는 쉬어도 돼요. 하루나 그 주까지는 쉬어도 돼. 근데 그 뒤에까지 어떤 국가직 후유증이 남아있다. 그러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시간이 또 이번에는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올해는 많이 있는 편이고 또 여러분 다 이제 하셨겠지만 다 하셨죠. 오늘도 접수하셨겠지만 또 모르겠어요. 공무원 전체적으로 인원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고양, 파주, 김포에서 많이 뽑아. 그 얘기는 뭐야? 전체적으로 공무원 지원자 수가 많으면 고양, 김포, 파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몰리기 힘든 상황이 된다는 거야. 웬만하면 집 근처에서 쓰겠다는 거야. 전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고양, 파주로 많이 오지 않겠지. 고양, 파주, 김포로 많이 오지 않겠죠. 고양, 파주, 김포는 고양, 파주, 김포 쓰겠지. 그러면 특히 고양 같은 경우에는 서울 근접 지역이라서 옛날에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서울시 따로 보고 지방시 따로 봤거든. 그때는 서울시 때는 다 전국에 모두가 서울시를 받고 그 다음에 지방직 때는 서울에 있는 애들이 다 고양시로 주소지를 옮겨놨었어요. 거의 100%. 거의 한 100%까지는 오버하고 많은 수가 고양시로 옮겨놨었어요. 친척집에다가. 그리고 또 많은 수가 고양시를 봤어요. 그때는 막 경쟁률이 뭐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시 지방직 분리됐, 이제 서울시는 같은 날 서울시
보잖아. 서울에 있는 애들이 고양시 안 볼 거 아니야.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에 많이 뽑고 막 그러면 저 같으면 전략적으로 지방직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겠어요. 그리고 아직 국가직 끝났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나 국가직도 떨어졌는데 지방직 붙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건 내 이해는 해. 올라오긴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속아서 여러분들 그 소중한 시간 뺏기지 마시고 일단 국가직을 지금 미리 마음을 먹어야 돼. 내가 국가직 잘 못 보면 지방직으로 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국가직 잘 보면 좋은 거고 뭐 안 되면 어쨌든 지방직까지는 열심히 가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지.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시험장 가셔야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갑을 관계라고 하면 을이야, 을 시험에서는 사실. 그렇잖아. 출제자가 갑이지. 근데 또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붙을 수도 있는 게 시험인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시험이고. 사실은.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음 편하게 국가직 시험 보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자 지금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최근 국가직 기출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